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르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뒤에 좀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좀 기원하는 마음에서 좀 뒤에 좀 이렇게 화살표 좀, 빨간 화살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기준 받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가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연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욕을 좀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겠죠. 너무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지금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환율 폭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다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환율 시장에서는 이미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파월도 좀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경하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뭔가 좀 방향을 좀 이전보다는 약해져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물가가 좀 잡혀 나간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바로 이제 PC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희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마저도 안 된다라면 또 우리가 또 언제까지 또 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은 살짝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발작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다 전부 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어떤 화폐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환율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환율이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항상 위로든 아래로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요,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파운드화 가치가 50%나 추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영국이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서 영국이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IMF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스럽다, 역행한다라고 계속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원래 영국과 미국은 거의 이제 동조해서 왔는데 최근에 약간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에서의 어떤 금융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시장이 폭락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라면 이제 당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조치를 취해도 안 됩니다. 조치에서 먹힐 수 있는 건 그래도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카드를 만짝 거려야만 지금 좀 더 우리나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완전 뭐 거의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철저하게 조금만 이상해지면 항시 이 자율적으로 금지했다가 또 풀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지금 공매도를 막 쳤던 그 외국인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쇼커버링 하게 되겠죠. 그런 조치라도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한번 전체적인 주요 국가들의 환율을 한번 보면서 그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로예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유로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US 달러가 뒤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의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유로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우리가 TV를 보더라도요.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로 하면 1유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뭐 1,600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유로화도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달러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수치는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 부분을 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달러가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상. 미국이 달러화를 그렇게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모질라서 이렇게 난리가 난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봤을 때, 미국은 연준은 계속 달러를 찍어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그 미국의 부채를 종이 쪼가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이상한 또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각국이 이제 달러를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위안화도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달러를 더 가져와야 되겠고 해외에 나가 있던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바로 옆에 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뭐 엔화라든가 이런 해외로 나가 있던 돈을 일본들이 다시 이제 자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바로 그런 사태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통화스와프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통화스와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실효가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또 모습들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또 해외에다가 홍보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환율입니다. 저세상 환율이죠. 이게 뭐 거의 1년, 2년 사이에 40%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40%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전 세계 뭐 우리 후진국들 빼고 금융위기를 맞은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큰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말 우려스러운 모습인 것은 분명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 때 이 거품이 좀 많이 꼈어요. 부동산 특히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 환율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금융위급의 어떤 상승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낮아지면서 미국이 좀 통화 정책에 좀 속도를 조금이라도 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또는 기대감을 가져야만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엔화입니다. 엔화. 엔화도 지금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대비해서 그 환율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이때와 상당히 유사하죠. 이때가 바로 1995년도입니다. 바로 미국,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시점이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 당시에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니까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은행 이자가 높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은행 이자가 뭐 10%씩 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저금리를 돈을 빌려서 해외에 적금하는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폭락하고 뭔가 위기가 나오니까 일본이 밖에 나가 있던 돈을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또 금융위기에 또 도화선을 당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다시 취지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불, 그러니까 이 150엔, 달러당 150엔 이거를 넘어서는 게 아주 또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운드예요. 영국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쫙 급락해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 유럽이니까 영국 화폐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 차트가 떨어질수록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제 1.06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 보세요. 2010년도에 2파운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1파운드니까 거의 뭐 달러랑 맞먹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영국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또 요인으로 최근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환율 폭등으로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죠. 파월을 절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해야 돼.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파월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칫 물가는 못 잡으면서 경제만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도 폭락했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조차도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펀드라던가 이 주식 자금 다 합쳐가지고 1년 사이에 미국에서 증발한 돈의 그 규모가 1경이 넘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죠. 코로나 때 푼 돈이 전 세계적으로 한 3경에서 4경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만은 지금 1경 정도가 증발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파월이 강경하게 나간다라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파월의 약간 좀 유화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터키인데요. 뭐 터키야 뭐 이미 역행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환율이 폭등을 하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더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그런 뭐 외환위기급의 지금 환율 폭등이 터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는 뭐 그냥 큰 방을 못 먹고요. 캐나다 쪽도 뭐 미국과 같이 비슷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호주인데요. 호주도 앞에가 들어와 있죠. 앞에 호주를 먼저 좀 표시해 놨는데 호주 같은 경우 US에 비했을 때 역시 호주도 좀 달러 가치, 호주 달러 가치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중국 위안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7.2입니다. 1달러당 7.2위안이 됐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정말 위안화는 변동한 절제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계속 지금 몇 차례 연속 계속 올리면서 고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위안화하고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환율이 더 가파르게 폭등하는 아주 우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인데요. 인도도 엄청납니다. 인도도 지금 루피아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인도의 경제 규모가 식민 국가였던 지배했었던 국가인 영국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이 루피아 가치는 엄청난 폭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에 경상적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3.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적자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적자폭이 크다라는 것은 나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인도의 통화 가치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도 상당히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인도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니까 경제 상당히 역시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홍콩인데 홍콩은 이제 변동이 별로 없죠. 좀 부럽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패그제예요. 말 그대로 달러하고 연동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97% 정도까지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변동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이제 뭐 워낙 환율이 폭등했었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가치가 제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후진국으로 알려지고 있는 태국입니다. 태국도 환율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태국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그런 환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화 가치가 태국의 바트와 가치 대비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아프리카 쪽인데 뭐 10분의 1토막이 났죠. 아프리카라던가 뭐 스리랑카 이런 국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IMF의 구조도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우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환율인데요. 말레이시아도 링깃입니다. 조금 올라와 있어요. 4.6 정도까지 역시 좀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지 않죠. 아무래도 말레이시아는 원자재 또 자원을 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상승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40%인데요. 이쪽 나라들은 뭐 20% 안팎의 상승이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쳐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이제 기존부터 많이 환율이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올라간 폭이 역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상승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오늘 이제 전 세계의 주요국들 환율을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의 다중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참 우려스럽게 이렇게 환율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은 제가 주식 전문가 활동만 지금 20여 년 이상 하고 있고 실전만 뭐 25년, 2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IMF 때 버금가는 지금 어려움인 것 같아요. 2008년도의 어려움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는 짧게 굵게 왔고 그리고 코로나도 짧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락은 1년 지금 5개월 정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힘들게 한 적이 없고 아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좀 슬픈 일이다. 그래도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빠졌고 그런 좀 어느 정도 스탠스만 좀 바꿔준다라면 또 빠진 폭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우리가 또 빨간 기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